이걸 사람 먹으라고 끓인 거야? 이따위 재료로 장사를 하니 파리가 날리지 이 멍청한 년아. 점심시간이 한창인 오후 12시 30분. 하지만 영숙 씨의 가게에는 낡은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만 처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손님 대신 뽀얀 먼지만 내려앉을 지경이었죠. 영숙 씨는 계산대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수북이 쌓인 독촉장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남편이 남기고 간 산더미 같은 빚을 갚기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남은 것이라곤 파리만 날리는 이 가게와 퉁퉁 부은 다리뿐이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영숙 씨가 너무 착해 빠져서 장사를 못한다며 혀를 차곤 했죠. 사실 육수 맛은 밍밍했고 깍두기는 무르기 일쑤였으니 손님이 없는 게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당장 다음 달 월세를 내지 못하면 가게를 비워줘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밥 줘! 문 열어놓고 왜 청승을 떨고 있어? 그때 가게 문이 쾅 열리며 시장통의 명물인 욕쟁이 옥분 할매가 들어왔습니다. 꼬질꼬질한 옷차림에 낡은 지팡이를 짚은 할매는 자리에 앉기도 전에 고래고래 소리부터 질렀죠. 다른 가게 주인들은 재수옴 붙는다며 소금을 뿌려 쫓아내는 노인이었지만 영숙 씨는 황급히 눈물을 훔치며 주방으로 달려갔어요. 시장에서 유일하게 옥분 할매를 손님으로 받아주는 곳은 바로 여기뿐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배고프시죠? 물부터 시원하게 한 잔 드세요. 영숙 씨는 얼음이 동동 띄워진 물컵을 들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옥분 할매는 물컵을 탁자에 거칠게 내려놓으며 가게 간판 쪽을 삿대질했죠. 할매의 눈매가 매섭게 빛나고 있었어요. 야, 국밥 파는 식당에서 가게 이름이 한 끼 식당이 뭐냐? 누가 국밥집이라 생각하고 들어오겠냐? 이 말이야. 이 멍청한 거 사! 영숙 씨는 갑작스러운 호통에 어깨를 움츠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가게 이름이 세련되어야 젊은 사람들이 온다는 부동산 실장의 말만 믿고 지은 이름이었거든요. 옥분 할매는 혀를 끌끌 차며 주위를 둘러보더니 다시 한번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쯔쯔. 가게 꼬라지하고는 국밥 냄새가 아니라 곰팡내만 나는구만. 할매의 독설은 멈추지 않았지만 영숙 씨는 묵묵히 행주로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비록 입은 거칠어도 텅 빈 가게를 찾아와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영숙 씨는 그저 이 고약한 노인이 내뱉는 말이 단순한 심술이 아님을 막연하게 느낄 뿐이었습니다. 과연 이 위태로운 국밥집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폭풍전야 같은 고요함이 시장 골목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 어귀에 자리 잡은 한 끼 식당의 주방에서는 저녁 장사 준비가 한창이었지만 피어오르는 김에서는 구수한 향 대신 비릿하고 퀴퀴한 잡내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이마에 맺힌 땀을 훔칠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연신 솥을 저으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죠. 사실 오늘 육수에 들어간 뼈는 정육점 배씨가 이거라도 가져가라며 던져주듯 내준 꽁꽁 언냉동 잡배였습니다. 핏물을 뺄 시간도 없이 급하게 끓인 탓에 국물은 탁한 잿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지만 영숙 씨는 그저 자신의 정성이 부족한 탓이라며 자책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정말이지 바보 같을 정도로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라면 불량 재료를 준 정육점에 달려가 따지기라도 했을 텐데 영숙 씨는 외상을 해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하며 배 씨에게 허리 굽혀 인사하고 돌아왔으니까요. 그녀는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손해를 봐도 웃었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남 탓을 하기보다는 제 부덕에 소치라며 삼키는 그야말로 속이 묵러져 버릴 만큼 곱디고 온 심성을 가진 여인이었죠. 그때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리며 옥분 할매가 들어왔습니다. 할매는 들어오자마자 코를 감싸쥐며 인상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아이고 냄새야. 야 이 화상아. 가게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 이는 코가 막혔냐? 옥분 할매의 걸걸한 입담에도 영숙 씨는 그저 죄송하다는 듯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앞치마에 손을 닦았습니다. 할매는 혀를 끌끌 차면서도 주방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펄펄 끓는 국물을 국자로 떠서 맛을 보았죠. 그리고는 곧장 싱크대에 국자를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이걸 사람 먹으라고 끓인 거야. 개죽을 끓인 거야. 이따위 재료로 장사를 하니 파리가 난리지. 이 멍청한 년아. 죄송해요. 어르신, 제가 솜씨가 없어서. 영숙 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옥분 할매는 그런 영숙 씨를 보며 가슴이 답답한 듯 팡팡 두드렸죠. 사실 할매는 영숙 씨의 그 착해 빠진 성격이 답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짠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 험한 시장 바닥에서 도끼 하나 없이 맑은 눈으로 손님을 기다리는 영숙 씨가 꼭 젊은 시절 고생만 하다 죽은 자신의 동생 같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매일같이 욕을 퍼부으면서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찾아와 잔소리라는 이름의 조언을 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할매는 영숙 씨가 멍하니 서 있자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었습니다. 당장 불 꺼. 오늘 장사 접어. 이딴 쓰레기 국물 팔았다간 신고당해. 할매의 불호령에 영숙 씨는 엉겁결에 가스불을 껐습니다. 옥분 할매는 씩씩거리며 가게를 나갔고 영숙 씨는 텅 빈 가게에 홀로 남겨졌죠. 그녀는 서러움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내 눈물을 꾹 참고 행주를 집어들었습니다. 할매 말이 틀린 게 없다며 내일은 더 열심히 해보자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묵묵히 솥을 닦는 영숙 씨의 뒷모습은 너무나도 작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한편 가게를 나온 옥분 할매의 발걸음은 곧장 시장 입구에 있는 배관의 정육점으로 향했습니다. 정육점 사장 배 씨는 능숙한 솜씨로 고기를 손질하며 손님들과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죠. 그는 겉으로는 사람 좋아 보였지만 영숙 씨처럼 힘없는 상인들에게는 질 나쁜 고기를 비싸게 넘기는 속물근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옥분 할매는 정육점 안으로 성큼 들어서자마자 진열대에 놓인 고기들을 지팡이로 가리키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야, 배 사장. 네가 그러고도 장사꾼이냐? 손님들이 깜짝 놀라 쳐다보자 배 씨는 인상을 찌푸리며 나오려다 옥분 할매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황급히 손님들을 돌려보내고 셔터를 반쯤 내린 뒤 옥분 할매 앞으로 달려나와 90도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않고. 방금 전까지 거만했던 배 씨의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쩔쩔매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배 씨가 이 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성공할 수 있었던 건 30년 전 옥분 할매의 대박국밥집에 고기를 독점 납품하면서부터였거든요. 옥분 할매는 배 씨의 정강이를 지팡이로 툭 치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누가 회장님이야? 내가 여기서 조용히 지낸다고 했지? 내 정체 떠벌리고 다니며 이 바닥에서 장사 못하게 만들어버린다. 알았어? 네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이렇게 노여워하십니까요? 네 놈이 영숙이네 국밥집에 쓰레기를 갖다 줬더라? 냉동실 구석에 처박혀 있던 잡뼈. 그거 개나 주지 사람 먹으라고 준 거냐? 네가 초심을 잃어도 유분수지. 눈에 뵈는 게 없어? 배 씨는 억울하다는 듯 변명하려 했지만 할매의 매서운 눈빛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매는 배 씨가 시장통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존재였으니까요. 내일부터 당장 최고급 사골로 갖다 줘. 그리고 돈은 나한테 달아놔. 영숙이한테는 내가 냈다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네가 양심에 찔려서 좋은 고기 주는 척해. 허튼 수작 부렸다간 내가 니네 가게 고기 싹 다 검수하러 올 줄 알아. 옥분 할매의 서슬 퍼런 경고에 배 씨는 연신 머리를 조아리며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할매는 콧방귀를 뀌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정육점을 나섰습니다. 겉으로는 욕쟁이 할망구처럼 보여도 그녀의 마음속에는 영숙 씨를 향한 투박하지만 따뜻한 진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국밥집의 희미한 불빛을 바라보는 옥분 할매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드는 것만 같았죠. 다음 날 아침 동이 트기도 전인 새벽 5시였지만 영숙 씨는 가게 문을 열고 텅 빈 주방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어제 옥분 할매에게 호되게 혼이 난 터라 오늘은 기필코 제대로 된 국물을 만들어 보리라 다짐하면서도 막상 솥 앞에 선이 막막함이 밀려왔기 때문이죠. 잡뼈를 다시 사러 가야 하나 아니면 있는 재료로 어떻게든 살려봐야 하나 고민하며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었어요. 영숙 씨의 축 처진 어깨가 새벽 공기 속에서 더욱 가녀려 보였습니다. 계십니까? 사장님, 저 왔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정육점 배 사장이 큼지막한 스티로폼 박스를 2개나 들고 들어왔습니다. 영숙 씨가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자 배 사장은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박스를 주방 테이블 위에 쿵 내려놓았어요. 박스 안에는 핏빛이 선명하고 골수가 꽉 찬 최고급 사골과 우족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평생 이렇게 좋은 고기는 처음 본다는 듯 입을 다물지 못했죠. 아니 사장님, 이건 너무 비싼 고기잖아요. 저는 주문한 적이 없는데요. 아, 거참. 어제 드린 고기가 영 마음에 걸려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냥 제 양심상 바꿔드리는 거니까 군소리 말고 쓰십시오. 돈은 나중에 장사 잘 되면 갚으시고요. 배 사장은 옥분 할매가 시킨 대로 둘러대고는 고맙다며 울먹이는 영숙 씨의 인사를 뒤로 한 채 도망치듯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영숙 씨는 배 사장의 뒷모습에 대고 사장님은 정말 천사세요. 라며 허리를 90도로 굽혔습니다. 사실 그 뒤에는 무서운 욕쟁이 할매의 그림자가 있다는 건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영숙 씨가 감격에 겨워 고기를 어루만지고 있을 때 어둠 속에서 지팡이 짚는 소리가 또각또각 들려왔습니다. 천사는 얼어 죽을. 고기만 좋으면 뭐해. 주방장이 맹탕인데. 옥분 할매였습니다. 할매는 새벽잠도 없는지 벌써부터 나와 영숙 씨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할매는 다짜고짜 주방으로 들어와 영숙 씨의 등짝을 지팡이로 툭 쳤습니다. 노트 펴. 거기에 적힌 대로 핏물부터 빼. 찬물은 30분마다 갈아주고 뼈 틈새에 낀 찌꺼기는 칫솔로 문대서라도 다 빼란 말이야. 피냄새 잡는 게 국밥의 시작이고 끝이야. 알았어? 영숙 씨는 옥분 할매의 불호령에 정신이 번쩍 들어 서둘러 노트를 펼쳤습니다. 노트에는 핏물 제거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물이 맑아질 때까지 뼈를 씻겨라 같은 옥분. 할매만의 철칙들이 적혀 있었죠. 영숙 씨는 고무장갑을 끼고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손끝이 시려와 감각이 없어질 정도였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할매의 눈초리가 더 매서웠기에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옥분 할매는 의자에 앉아 조는 척하면서도 영숙 씨가 조금만 요령을 피우려 하면 귀신같이 알아채고 소리쳤습니다. 아, 대충 헹구지 마. 네 자식 새끼 목욕시킨다고 생각하고. 빡빡 문대. 정성이 안 들어가면 국물이 배신을 때리는 법이야.
그렇게 4시간 가까이 씨름한 끝에 핏물이 완전히 빠진 뽀얀 뼈들이 솥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부터는 불 조절과의 전쟁이었죠. 영숙 씨는 노트에 적힌 대로 센 불에서 확 끓였다가 거품을 걷어내고 은근한 불로 줄이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뜨거운 김이 얼굴을 덮치고 땀이 비 오듯 쏟아졌지만 영숙 씨는 솥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할매가 시키는 대로 파뿌리와 양파, 껍질을 넣고 소주 한 잔을 부어 잡내를 날리는 비법도 그대로 따라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가게 안의 공기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제의 그 역한 비린내는 온데간데없고 구수하면서도 깊은 향기가 주방을 가득 채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전 11시가 넘어서자 솥뚜껑 아래에서는 뽀얀 우윳빛 국물이 펄펄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국자로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았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진하고 고소한 맛, 잡내 하나 없이 깔끔하게 넘어가는 목넘김에 영숙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이게 정말 내 손에서 나온 맛인가 싶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때? 이제 좀 사람 먹는 음식 같냐? 어느새 다가온 옥분 할매가 툭 내뱉었습니다. 영숙 씨는 붉어진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활짝 웃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신기해요. 냄새가 하나도 안 나고 너무 고소해요. 모지리 같은 년 아직 멀었어. 국물은 시작일 뿐이야. 이제 김치 담가야지. 국밥집은 김치가 생명이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배추 다 절여놨냐? 칭찬은커녕 또다시 잔소리 폭탄이 떨어졌지만 영숙 씨는 그 잔소리가 왠지 싫지 않았습니다. 옥분 할매의 거친 말투 속에 숨겨진 따뜻한 가르침을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으니까요. 가게 밖으로 흘러나가는 구수한 국밥 냄새에 지나가던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씩 코를 킁킁거리며 걸음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망해가던 한 끼 식당에 기적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아오자 시장 골목의 공기는 어제와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 끼 식당의 낡은 환풍기를 타고 흘러나오는 구수하고 진한 육수 향기가 시장 통로를 따라 묵직하게 깔리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지나가던 상인들은 걸음을 멈추고 킁킁대며 이게 무슨 냄새야? 어디서 소를 잡나? 하고 두리번거릴 정도였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바로 정육점 배 사장이었어요. 그는 가게 앞을 청소하다 말고 코끝을 자극하는 익숙하면서도 그리운 냄새에 홀린 듯 빗자루를 내려놓고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훅 끼쳐오는 뽀얀 증기 속에 영숙 씨가 땀을 뻘뻘 흘리며 뚝배기를 나르고 있었죠. 사장님, 냄새가 기가 막힌데 국밥 한 그릇 말아주쇼. 고기는 내가 준 걸로 했으니까 맛은 보장이겠지? 배 사장은 반신반의하며 첫 술을 떴습니다. 국물을 한 입 삼키는 순간 그의 눈이 동그랗게 커지며 숟가락을 멈칫했습니다. 밍밍하고 비릿했던 예전의 그 국물이 아니었거든요. 입술이 쩍 달라붙을 정도로 진득하고 깊은 맛, 잡내 하나 없이 깔끔하게 넘어가는 목. 넘김은 마치 30년 전 이 시장을 호령했던 대박 국밥의 그 맛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배 사장은 떨리는 손으로 옆에 놓인 갓 담근 겉절이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아삭하는 소리와 함께 매콤 달콤한 양념 맛이 입안 가득 퍼지자 그는 저도 모르게 탄성을 내지르고 말았습니다. 이 김치 맛은. 배 사장의 감탄사는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거짓말처럼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으니까요. 늘 영숙 씨 가게의 냄새를 타박하던 반찬 가게 진 여사도 슬그머니 들어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얼마나 대단해서
냄새를 이렇게 피워대? 하며 벼르듯 국밥을 시켰지만 국물 맛을 보고 김치를 한 점 올려 먹는 순간 콧대 높던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 여사는 국물까지 싹 비운 뚝배기를 내려놓으며 엄지를 치켜 세웠죠. 자기야, 인정할게. 우리 집 김치보다 맛있네. 비법이 뭐야?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해?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삽시간에 시장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한 끼 식당 사장이 신내림을 받았다더라, 아니다. 육수 비법을 돈 주고 사왔다더라 하는 온갖 추측이 난무했지만 손님들의 입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은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옛날 욕쟁이 할매네 대박 국밥집 맛이 난다는 것이었죠. 특히 시장에서 오래 장사한 터줏대감들은 김치 맛을 보자마자 무릎을 쳤습니다. 그 알싸한 마늘 향과 시원한 젓갈의 배합은 옥분 할매가 아니면 흉내낼 수 없는 맛이었으니까요. 어느새 가게 안은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고 밖에는 줄을 서는 진풍경까지 벌어졌습니다. 영숙 씨는 정신없이 주문을 받고 서빙을 하면서도 벅차오르는 감동에 다리가 후들거릴 지경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파리만 날리던 가게가 이렇게 시끌벅적해지다니 꿈만 같았거든요. 그 소란스러운 와중에도 구석자리에는 옥분 할매가 묵묵히 앉아 국밥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할매가 그저 공짜 밥을 얻어먹으러 온 줄 알았지만 사실 할매는 영숙 씨가 손님들을 대하는 태도와 국밥의 온도를 매의 눈으로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영숙 씨가 바쁜 와중에도 땀을 닦으며 할매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오늘 맛은 좀 어떠세요? 손님들이 김치가 너무 맛있대요. 옥분 할매는 빈 그릇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입가에 묻은 고춧가루를 쓱 닦았습니다. 그리고는 짐짓 심드렁한 표정으로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죠. 이제야 개밥 신세는 면했구만. 근데 김치간이 좀 짜다. 이 돈에 빠진 년아. 배추 절일 때 소금 좀 덜 치라고 했지. 손님들이 물 들이켜는 거 안 보여? 할매의 호통에 주변 손님들이 깜짝 놀라 쳐다봤지만 영숙 씨는 그저 싱글벙글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명심할게요. 내일은 더 신경 쓸게요. 하는 영숙 씨의 목소리에는 힘이 넘쳤습니다. 할매는 시끄러워. 내일은 깍두기 국물 좀 더 넉넉하게 잡아. 라고 쏘아붙이며 가게를 나섰지만 돌아서는 할매의 입꼬리는 슬그머니 올라가 있었습니다. 당신의 비법을 전수받은 제자가, 아니 딸 같은 영숙 씨가 훌륭하게 해내는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몽글몽글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하지만 이 행복한 문전성 씨가 곧 들이닥칠 검은 그림자를 불러올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가게 밖 전봇대 뒤에서 이 광경을 아니꼽게 지켜보는 건물 관리인 최 실장의 눈빛이 번들거리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사이 한 끼 식당은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루며 시장의 핫플레이스로 떠올랐습니다. 점심시간이면 가게 밖에 길게 늘어선 줄이 시장 입구까지 이어질 정도였고 영숙 씨는 밀려드는 주문에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었죠. 쉴 새 없이 국밥을 나르는 영숙 씨의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이 맺혔지만 손님들이 사장님, 김치 좀 더 주세요. 라고 외칠 때마다 피로가 싹 가시는 듯 했습니다. 통장은 조금씩 채워졌고 이대로라면 밀린 월세는 물론 빚도 갚을 수 있겠다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이 행복한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가게 안이 손님들의 웃음소리로 가장 시끌벅적하던 오후 1시 가게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장사 중단. 다들 나가세요. 오늘부로 이 가게 영업 정지입니다.
선두에 선 것은 건물 관리인 최 실장이었습니다. 그는 건장한 용역 직원 2명을 대동하고 들어와 식사 중인 손님들의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맛있게 국밥을 먹던 손님들은 깜짝 놀라 숟가락을 떨어뜨렸고 가게 안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죠. 영숙 씨가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주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아니, 최 실장님, 이게 무슨 행패예요? 손님들 식사하시는데. 행패? 아줌마 말 똑바로 해. 내가 경고했지? 위생 점검 나와서 불량 판정받으면 계약 해지라고. 여기 냄새나는 꼴 좀 봐. 이런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음식을 파니까 건물 이미지 다 망가지잖아. 최 실장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품속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영숙 씨의 얼굴 앞에 흔들어 댔습니다. 그것은 날조된 위생 점검표와 강제 퇴거 명령서였습니다. 사실 최 실장은 영숙 씨를 내쫓고 그 자리에 자기 지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카페를 입점시킬 속셈이었던 겁니다. 영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최 실장의 팔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실장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보시다시피 이제 손님도 오고 장사도 좀 되잖아요. 밀린 월세도 이번 주에 다 갚을 수 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영숙 씨의 간절한 부탁에도 최 실장의 표정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는 영숙 씨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죠. 돈? 그 푼돈 받자고 내가 이 고생을 해야 해? 우린 더 깔끔하고 돈 잘 버는 세입자 받을 거니까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애들이 짐 드러내기 전에 좋은 말로 할 때 비켜. 최 실장의 신호에 용역 직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손님들이 먹고 있던 뚝배기를 쟁반째 들어 바닥에 엎어버리고 의자를 발로 차며 가게를 난장판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와장창 그릇 깨지는 소리와 함께 정성껏 끓인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고 손님들은 비명을 지르며 가게 밖으로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안 돼요. 이거 놓으세요. 내 가게야. 영숙 씨가 울부짖으며 용역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지만 건장한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최 실장은 바닥에 넘어진 영숙 씨를 비웃으며 주방 쪽에 펄펄 끓고 있는 육수 솥으로 다가갔습니다. 저 손만 엎어버리면 장사는커녕 영숙 씨의 의지마저 완전히 꺾일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주변 상인인 정육점 배 씨와 반찬가게 진 여사가 소란을 듣고 달려왔지만 용역들의 험악한 기세에 눌려 발만 동동 구를 뿐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그만 끝냅시다. 아줌마, 인생 실전이야. 최 실장이 구두발로 솥을 차려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구석자리에서 조용히 국밥을 비우고 있던 옥분 할매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매는 깨진 뚝배기 조각들이 널브러진 바닥을 지팡이로 쿵 찍으며 최 실장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소란스러운 와중에도 할매의 눈빛만큼은 서늘할 정도로 차분하게 빛나고 있었죠. 어디서 배워먹지 못한 개뼈다귀 같은 놈이 남의 밥상머리에서 행패야. 옥분 할매의 일갈에 최 실장이 흠칫하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낡은 옷을 입은 노인을 확인하고는 이내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할망구는 또 뭐야? 밥 다 처먹었으면 곱게 꺼져. 노인네라고 봐줄 줄 알아? 최 실장이 옥분 할매의 어깨를 밀치려 손을 뻗는 순간 가게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던 영숙 씨도 숨죽여 지켜보던 상인들도 모두 옥분 할매의 다음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처럼 팽팽한 긴장감이 가게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최 실장이 옥분 할매의 어깨를 밀치려던 그 순간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매가 번개 같은 속도로 지팡이를 들어 올려 최 실장의 손목을 탁 하고 내리친 것이죠. 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최 실장이 손목을 부여잡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늙고 힘없는 노인네라고 얕잡아 봤던 최 실장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고 주변에 있던 용역들도 당황하여 주춤거렸습니다. 옥분 할매는 지팡이를 다시 바닥에 쿵 찍으며 호랑이 같은 눈으로 그들을 쏘아보았어요. 그 작고 굽은 등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가 어찌나 등등하던지 난장판이 된 가게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이 썩을 놈이 어른 몸에 손을 대? 네 애미가 그리 가르치더냐? 할매의 일갈에 자존심이 상한 최 실장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미친 할망구가 진짜 죽고 싶어 환장했나? 뭐해 다들. 이 늙은이 당장 끌어내. 최 실장의 명령에 용역들이 다시 움직이려 하자 영숙 씨는 비명을 지르며 할매 앞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옥분 할매는 태연하게 영숙 씨를 옆으로 밀어내며 품속에서 구형 폴더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침착하던지 최 실장은 기가 차다는 듯 비웃음을 흘렸죠. 경찰에 신고라도 하시게. 하세요 해. 우리가 업무 방해로 신고하면 그만이니까. 백없는 주제에 어디서 전화질이야? 최 실장의 조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옥분 할매는 단축번호 1번을 꾹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는지 할매는 수화기에 대고 대뜸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말을 뱉었습니다. 나다. 옥분이. 야 이년아, 네 자식 새끼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지금 네 아들놈이 내 밥상을 엎고 난리를 치는데 이거 확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놔도 되냐? 가게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다리 몽둥이를 분지르겠다니요. 하지만 최 실장은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콧방귀를 뀌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할매가 전화를 끊기가 무섭게 최 실장의 주머니에 있던 최신형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 이름을 확인한 최 실장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액정에는 회장님이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으니까요. 어머니? 갑자기 왜 전화를? 야, 이 미친놈아. 너 지금 어디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당장 옥분 이모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앙칼진 고함 소리는 조용한 가게 안에 생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최 실장은 전화를 든 손을 덜덜 떨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옥분 할매를 쳐다보았습니다. 자신의 어머니, 즉 이 건물의 진짜 소유주이자 수백억대 자산가인 김 회장이 꼼짝 못하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의자매 옥분 이모라는 이야기를 어렴풋이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설마 그 전설 속의 옥분 이모가 이 시장 바닥의 욕쟁이 할매일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이분이 옥분 이모님? 그래, 이놈아. 내가 30년 전에 그 시장 통해서 국밥 팔아 너 대학 보냈다. 은인도 못 알아보고 행패를 부려. 당장 사죄 안 드리면 유산이고 뭐고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전화가 뚝 끊기자 최 실장의 다리가 풀린 듯 휘청거렸습니다. 그는 창백해진 얼굴로 옥분 할매와 영숙 씨를 번갈아 보더니 이내 털썩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 거만하던 태도는 온데간데없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소처럼 애처로운 꼴이 되었죠. 상황이 역전되자 용역들은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눈깔이 삐었습니다. 어르신. 아니, 이모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최 실장이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빌자 옥분 할매는 지팡이로 최 실장의 엉덩이를 퍽 소리나게 걷어찼습니다. 누가 네 이모야? 썩 꺼져. 그리고 당장 원상복구 안 해놓으면 네 애미한테 다시 전화할 거니까 그리 알아. 가게 안은 순식간에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숨죽여 지켜보던 정육점 배 씨와 진 여사, 그리고 손님들이 박수를 치며 잘한다 를 외쳤죠. 영숙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채 펑펑 눈물을 쏟았습니다. 옥분 할매는 그런 영숙 씨에게 다가가 투박한 손으로 어깨를 툭툭 쳐주었습니다. 울지 마라, 재수없다. 라고 말하면서도 할매의 눈가 역시 촉촉하게 젖어 있었죠. 작은 국밥집을 뒤흔들었던 위기는 그렇게 통쾌한 한 방으로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최 실장과 용역 직원들이 엎어진 테이블을 다시 세우고 깨진 뚝배기 조각을 줍는 모습은 그야말로 진풍경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가게를 부술 듯이 날뛰던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옥분 할매의 눈치를 살피며 바닥에 흘린 국물 자국까지 싹싹 닦아내고 있었으니까요. 영숙 씨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10년 묵은 체증이 확 내려가는 듯한 통쾌함을 느꼈을 겁니다. 최 실장은 청소를 마친 뒤 구겨진 양복을 추스르며 영숙 씨 앞으로 다가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계약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회장님 지시대로 임대료 동결해서 5년 연장 계약서 내일 당장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파손된 기물들은 전부 제가 사비로 배상하겠습니다. 최 실장의 목소리는 모기만하게 기어들어갔지만 그 내용은 영숙 씨가 꿈에서나 바라던 이야기였습니다. 영숙 씨가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자 옆에서 지켜보던 옥분 할매가 혀를 쯧쯧 차며 한마디 거들었죠. 들었냐? 이 맹추 같은 년아? 5년이라잖아. 이제 발 뻗고 장사나 똑바로 해. 그리고 너 최가놈. 한 번만 더 이 시장 상인들한테 갑질하다 걸리면 그땐 네 애미가 아니라 내가 직접 네 놈 뼈를 추려낼 줄 알아라. 알았어? 네. 명심하겠습니다. 어르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 실장은 옥분 할매의 호통에 기겁을 하며 도망치듯 가게를 빠져나갔고 용역들도 꽁무니를 빼며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나가자마자 가게 안은 터질 듯한 환호성과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숨죽여 지켜보던 손님들과 배 씨, 진 여사가 영숙 씨에게 달려와 손을 잡고 축하해 주었죠. 영숙 씨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지만 얼굴에는 감격의 눈물이 범벅된 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들 덕분이에요. 하지만 이 기적을 만들어낸 1등 공신은 구석자리에 무심하게 앉아있는 옥분 할매였습니다. 영숙 씨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할매에게 다가가 넙죽 큰 절을 올렸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대고 흐느끼는 영숙 씨의 어깨가 들썩이자 가게 안은 순식간에 숙연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사의 인사가 아니라 벼랑 끝에 선 자신을 구해준 어머니 같은 존재에 대한 깊은 존경의 표현이었으니까요. 일어나 이 화상아. 재수없게 왜 산 사람한테 절을 하고 지랄이야. 국밥 다 식겠다. 얼른 가서 깍두기나 덮어와. 옥분 할매는 짐짓 화를 내며 지팡이로 영숙 씨의 엉덩이를 툭툭 건드렸지만 그 눈가에는 그렁그렁한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할매는 영숙 씨를 일으켜 세우고는 투박한 손으로 영숙 씨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거친 손길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영숙 씨는 할매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죠. 지켜보던 손님들도 훌쩍이며 코끝을 붉혔고 정육점 배 씨는 오늘 골든벨은 내가 울린다. 여기 계신 분들 고기 추가 무료 라고 외치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잠시 후 가게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엎어졌던 솥에는 다시 육수가 펄펄 끓어오르고 영숙 씨는 눈물 젖은 얼굴을 씻고 나와 그 어느 때보다 힘차게 국자를 저었습니다. 위기를 겪고 난 뒤라 그런지 국밥 냄새는 더욱 구수하고 깊게 우러나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손님들은 역시 이 집이 진짜다. 할머니랑 사장님이 모녀지간인 줄 알았다며 덕담을 주고받았죠. 영숙 씨는 바쁘게 움직이는 와중에도 틈틈이 옥분 할매가 앉아있는 구석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매는 여전히 김치가 짜다, 국물이 식었다며 투덜거리고 있었지만 영숙 씨에게 그 잔소리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응원가처럼 들렸습니다. 네, 어머니. 금방 갖다 드릴게요. 영숙 씨가 자신도 모르게 어머니라고 부르자 옥분 할매는 흠칫 놀란 듯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내 피식 웃음을 터뜨리며 깍두기를 오물거렸죠. 싫지 않은 내색이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한 끼 식당에는 이제 밥 짓는 따뜻한 연기와 사람 사는 냄새가 가득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작은 선행이 불러온 기적, 그리고 피보다 진한 인연이 맺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영숙 씨가 이 기회를 발판 삼아 진짜 대박집 사장님으로 거듭나는 일뿐이겠죠. 밖에서는 벌써부터 저녁 장사를 기다리는 줄이 길게 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지만 영숙 씨의 가게는 여전히 손님들의 온기로 후끈했습니다. 점심 장사 준비로 분주한 그때 가게 문이 부서질 듯 쾅 하고 열리며 익숙한 고함 소리가 터져나왔죠. 아, 너 아직도 간판 안 바꿨어? 내가 국밥집이라고 달라고 했냐, 안 했냐? 호랑이 같은 불호령과 함께 옥분 할매가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잔소리를 늘어놓으시지만 할매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늘 앉으시던 가장 구석진 자리로 향했죠. 이제는 영숙 씨도 할매의 호통이 정겹게만 느껴지는지 생글생글 웃으며 각 끓여낸 뚝배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이번에 새로 개발한 메뉴예요. 얼큰한 국물 들어간 얼큰 국밥인데 한번 드셔보세요. 에잉, 늙은이 배 아파 죽으라고 매운 걸 처먹이고 자빠졌네. 할매는 투덜거리지 않으면서도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입 크게 떠서 입에 넣으셨습니다. 순간 할매의 미간이 펴지며 입가에 슬며시 흡족한 미소가 번지는가 싶더니 이내 다시 정색하며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셨죠. 간이 너무 세다. 소금 좀 줄이라고 몇 번을 말해. 국물은 좋은데 뒷맛이 텁텁하잖아. 이 화상아. 역시나 칭찬 한마디 없이 이어지는 매운 잔소리에 영숙 씨가 네, 다시 맞출게요 하며 웃어넘길 무렵이었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며 작업복을 입은 간판업체 사장님이 들어오셨어요. 사장님은 줄자를 들고 가게 입구 치수를 재기 시작했죠. 영숙 씨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다가갔습니다. 저기 사장님? 저희는 간판 의뢰 안 맡겼는데요. 번지수 잘못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그때 구석에서 국밥을 비우던 옥분 할매가 벌떡 일어나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으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하도 내 말을 안 들어 처먹어서 내가 주문했다. 얼른 점심 장사 마치고 간판 바꿀 준비나 해. 영숙 씨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는 사이 인부들이 트럭에서 내린 새 간판을 가게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뽀얀 먼지를 닦아내자 드러난 간판에는 굵고 힘있는 글씨체로 큼지막하게 원조 대박국밥
-40년 전통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것은 30년 전 사라졌던 시장의 전설이 영숙 씨의 손에서 다시 태어났음을 알리는 옥분. 할매만의 인정이자 최고의 찬사였습니다. 영숙 씨는 간판을 보자마자 얼굴을 감싸 쥐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시끄러워. 네 심성이 내 맘에 들어서 죽기 전에 착한 일 하나 할라 한다. 왜? 꼽냐? 올 시간에 깍두기나 더 담가. 할매는 쑥스러운 듯 짐짓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며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마침내 낡은 한 끼 식당 간판이 내려가고 그 자리에 번쩍이는 대박 국밥 간판이 높이 걸리자 지켜보던 손님들과 시장 상인들이 저마다 환호성을 지르며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영숙 씨의 눈물 젖은 미소와 옥분 할매의 무심한 듯 따뜻한 눈빛이 교차하는 그 순간 시장통에는 다시 한번 맛있는 전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댓글로 소통해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봅니다.